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중국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심각한 부동산 위기를 맞고 있죠. 40년 성장이 끝났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나오신 거 오랜만인 것 같고. 자, 일단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문제다. 이게 이제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들, 초대형 개발업체들이 뭐 파산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부동산은 사실 이제 계륵과 같은 존재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정부가 굉장히 경기 부양에 좋은 수단으로 활용이 되지만 그렇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그게 또 부채가 돼서 시한폭탄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중국이 딱 이 상황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바로 이제 비구이 위안이라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 전역에서 이제 아파트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의 삼성 레미안급이라면 헝다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제 이 기사 나왔었던. 2021년에 흔들렸던 거기랑 이제 1, 2위를 다투는 업체예요. 아하. 헝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여기는 헝다. 현대건설의 뭐 더H 정도 브랜드라면 아하. 또 3위 업체가 있어요. 완다라는 업체. 음. 이 업체가 GS자이. 굳이 우리나라 비교한다면. 비교하자면 아. 그러니까 민간 1, 2, 3위 업체가 동시에 이제 부도 위기에 휩쓸리고 있고 아하. 여기다가 민간 업체는 힘드냐? 아니에요. 국영업체. 지금 정부의 국영업체인 위안양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LH나 SH급. 우리나라 치면. 예. 아하. 그런 이제 업체들 굵은 업체들이 아하. 한 19개, 20개 이상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이런 위기가 오면은 보통 이제 좀 군수 업체들부터 좀 무너지고 뭐 이래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그럼 중국에서 몰랐던 겁니까 이걸?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알면서도 조금 이제 방치했다. 놔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 가장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바로 공동부유예요.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아야 살자. 되는데 지금 개방 이후 특히나 이제 부동산을 이제 개인이 이제 정부로부터 토지 허가권을 받아서 이제 재테크의 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한 20여 년 동안 오르면서 한 4배 가까이 넘게 오른 데도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다 배. 보니까 이걸 산 사람, 안 산 사람 우리랑 똑같이 부동산 불패가 여기도 만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주택은 사는 곳이야. 무조건. 이게 재테크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경기 어려워졌죠. 코로나 겹쳤죠. 여기다가 또 미국이 또 이 견제하죠. 이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런 악재가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2021년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헝다부터 시작했어요. 헝다부터 이제 부동산 규제 자금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 선언에서 실제로 이달 중순에 뉴욕주 맨하탄에다가 헝다는 이제 이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 업체가 흔들리면 이게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만기가 돌아온 이제 한 10대 이 투자 신탁 회사조차도 워낙 많이 물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비구 위안이 지금 중국의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장만 3천여 개. 야.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베이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도시, 중소에 다 있어요. 포진돼 있어요. 헝다가 한 700개. 그러니까 700개 아파트 사업장이 지금 멈춰져 있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발단이 이달 7일에 돌아왔던 10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 겨우 300억 원이야. 자산만 300조가 넘는 데인데 300억은 못 막아서 이자를 못 막는다. 못 막아서 이제 아하. 디폴트 위기에 처했는데 물론 30일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야, 이게 따져봤더니 이미 자본 잠식 상태고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이제 신규 주택 판매 1위 업체가 불과 몇 년 새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다가 올해 내로 갚아야 되는 채권들에 따른 300개 사업장이 다 빚내고 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자만 7조 6천억 원이에요. 이자만?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이자만. 7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전부 다 이제 자본 잠식 상태다 보니까 이 위기가 지금 아마 중국 정부 입장으로는 그동안도 지금도 별 문제 안 돼. 너무 지금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있어.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이제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가 또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거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사용하려고 많이 해서 지금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도 돈을 엄청 넣어놨고 그 채무도 급증을 해서 이게 지금 다 같이 연동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예요. 앞서 제가 이제 중국은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거기 땅까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용, 민간용의 경우에는 70년 정도 토지 사용 허가권 요걸 사고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상업용은 50년, 이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개발 업체, SPC 업체를 통해서 이걸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회 간접자 뭐 도로 깔고 전기 인프라 댐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40년 동안에 중국의 성장이 이제 멈췄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얻은 것으로 지방정부 재정 40% 많게는 90%인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충당에서 비중이 높았는데 부동산 개발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부실다니까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업체, 은행 건전성도 휘둘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 부동산 업체들이 벌려놓은 총부채가 경단이에요. 경단이다. 1경 8천억 원이고 중국 내 미분양 아파트가 1억 3천만 채예요. 전체 5 아파트 가운데 1개가 유령 아파트에 불 꺼져 있는. 근데 부동산 우리도 알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프로젝트라는 게 처음에 이 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고. 앞으로 미래 수익을 대비해서 PF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5년, 7, 8년 걸리잖아요. 맞아요. 개발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위기가 터진 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불 꺼진 아파트, 완공된 아파트만 그 정도고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에도 이제 분양받았던 이제 입주자들의 경우에는 빨리 환수해달라. 계약 해지하고 빨리 돈 돌려달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집을 샀거나 간다고 했다가도 안 들어가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집을 갈아타라고 하는데도 안 갈아타고 막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분양된 것 같은데 또 분양 안 들어가시는 분도 많고. 아하. 그게 지금 굉장히 수도권도 대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이제 대도시도 예. 물론이고 심각한 건 지방이에요. 우리도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서울이나 강남 일부에는 굉장히 핫하지만 일부 미분양 지방으로 내려가면 미분양이 심각한데 똑같아요, 중국. 그러니까 산화 제한까지 풀면서도 애를 더 낳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구가 계속 주저앉고 있고 올해는 뭐 어거지로 버텼지만 내년엔 인도한테 1등을 뺏기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계속 그렇게 부동산을 짓고 있으면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한테 인구가 지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산화 제한 풀었어야죠. 근데 2명 나면 1명은 못하게끔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정책이 뒤졌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공동부유라는 정책이 다시 그리고 이제 IT 이런 첨단 산업을 계속 규제했잖아요. 그러면서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첨단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아예 원천 기술 자체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출 줄게 되면 여기는 내수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데요. 근데 내수가 성장이 안 되고 부자들은 돈 못 쏘도록 지금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저축률이 지난해 45%예요. 돈을 전 안 세계 써요. 주요국 가운데 1위입니다. 아하. 보통 우리나라도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35% 35%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평균이 한 25%라면 중국인들이 돈을 안 써요. 소비하지 않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1년 전에보다 떨어졌는데도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산 안 되죠. 소비 안 되죠. 투자 안 됩니다. 수출 안 되니까 급기야 7월에 청년 실업률은 공개하지 마. 아하, 중국에서 네. 당국가. 왜냐하면 6월까지 넉 달 연속 20%가 넘었거든요. 21.3%가 끝이야. 청년 실업률은 공개하지 마. 물론 뭐 이유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7월 학기 끝나서 대졸자들이 한 1,158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엄청나네요. 실업률 그래서 일부에는 야 중국의 청년 실업률 16세부터 24세 실업률은 46.5, 50%에 육박해. 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건설사가 무너지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들도 연쇄도 선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 파급 효과가 전 경제로 퍼져나가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또 뭐 또 공적 자금을 투여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중국도 지금 할 건 해요. 할 건 하는데 예. 아직까지도 이제 이 장기 집권의 내건 캐치프레이즈를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의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민간 개발사들이 조금 운영하던 프로젝트 사업장을 이제 정부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좀 이전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버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구이 위안도 1위 업체이긴 하지만 결국은 국유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금리 이제 디플레이션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중국은 6월에 이어서 8월에도 금리를 낮췄어요. 아하.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가 핵심인데 부동산 대출 우대 금리는 그냥 놔뒀어요. 도대체 시진핑의 의도는 뭘까?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엎어졌으니까 일단 거품 좀 빼고 가자. 좋은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나쁜 측면에서 보면 야 저러다가 저 국유화하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맞습니다. 국유화해서 나라가 관리하겠다 네. 그런 의지인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보면 금리를 낮출 수 더 굉장히 중국도 어려운 게 이런 식이면 야, 공적 자금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GDP가 300%가 넘어요. 여기서 돈을 써서 민간에 더 주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그래서 금리를 더 낮추기도 어려운 게 위안화 가치가 중국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포치라고 해서 1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이미 2달 전부터 7위안 넘었어요. 위안화 16 약세 위안화 약세.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 더 풀고 금리를 낮추기에도 중국과 이제 미국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요. 한 1년 전에 비해서 8-90%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있어요. 8-90%가. 네. 그 되게 또 우리도 지금 금리 걱정하면서 우리 국내 투자 자금 빠져나갈 걱정하는데 중국은 더 심각한 더 심해요. 상황이다. 근데 우리는 애석해요. 근데 우리는 초록은 동색이야. 야 너네는 한국 잘못도 아닌데 한국은 이제 지금 신흥국으로 중국이랑 통화 같은 바스켓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지면 그동안 우리 빠지는구나. 한미 간 금리 격차 2% 사상 최대일 때도 번졌어요. 예. 그때도 외국인들 와서 주식 사고 채권 샀는데 오히려 중국이랑 엮였다는 이유 하나로 아하. 지금 원화가 이번 주 1,34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도 약세되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중국 경제 부동산 위기를 두고 40년 성장 끝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1978년 이제 이 중국 개방 이후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지적이에요. 그동안 이어졌던 정말 편하게 이제 중국 성장해왔다. 부동산 개발로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너무 빨리 이 최대 원동력으로 이제 개발해왔는데 이런 걸 봤더니 중국의 GDP의 거의 한 40% 넘게를 이 부가가치가 대부분 이제 기반 시설이거나 부동산 투자로 활력을 이어왔는데 이게 전국 전 세계 평균 한 25%인 걸 감안하면 너무 지나치게 높아왔고 그리고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물가까지 내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앞서 얘기했던 이제 부동산발 위기가 오다 보니까 2010년대에는 거의 중국은 전 세계 성장을 견인했죠. 5에서 6%는 기본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위기가 터지면서 지금은 4% 성장도 좀 힘들다. 아하. 그리고 당초 GDP는 지금 G2로 부상을 했지만 2030년 정도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2030년 되면 중국은 5%가 아니라 이제 2%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앞서 지적했잖아요. 인구 떨어져. 고령화돼. 그리고 생산성 떨어져. 공장 안 가동 안 해. 소비 떨어져. 위축되죠. 부동산 죽어. 여기다가 계속 G2로 지금 뭔가 누군가 가서 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풀리지는 않아. 예. 계속 장기화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내상을 입고 있는 것들이 표면화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옆에서 고속 성장할 때 우리도 덕을 참 많이 봤는데 중국이 또 저렇게 되면 또 이제 아까 건설이랑 비슷하게 우리 또 피해를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저런 상황이 이제 우리한테 줄 악영향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5번 연속 동결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가계부채 얘기도 하고 물가 얘기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 우리 1.4% 성장 얘기하면서 한은이 뭐라고 했느냐? 한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올해 상저하고 상반기 조금 어렵지만 하반기 좋아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되면 수출 좋아질 거고요. 반도체 낮을 겁니다. 맞아요. 그 삼성까지 얘기했었죠. 감산했는데 근데 두 개 다 안 맞았어요. 아, 안 맞아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중국은 지금 국제투자은행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5%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4%대로 다 낮췄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중국 수출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적자예요. 15개월째 적자인데다가 지금 그동안 우리 중국하고 무역해가지고는 이제 손해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 손해 얼마 받느냐? 한 23조 원 가까이 손해 봤어요. 불편한 진실은 뭐냐? 삼성전자의 갤럭시하고 현대차가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과거엔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점유율이- 원래 갤럭시가 높았었죠. 한 대가 100대 중에 한 대가 안 팔려요. 삼성전자 지금 법인세만 봐도 작년에 상반기 한 7조 정도 냈는데 네. 올해 2,400억 원? 그러니까 7조 지금 세수도 증발하고 이러는 게 다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중국과 끊임없이 불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경제가 나아질 방법이 혹시 이러면 정치 있을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질문이 잘못됐군요. 제가 가장 이제 꺼려하는 네. 안 여쭤본 걸로. 근데 그 삼성과 이제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는 거는 예. 그만큼 또 바꿔 말하면 중국산 제품의 성능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또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소비자의 선택이 중국 제품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빙고. 더욱이 음. 중국산의 한국 점유율을 볼까요? 음. 최고가 음. 로봇 청소기 음. 시장 점유율 1위예요. 100만 원 넘어가는 게 중국산이 1위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버스, 트럭 전부 시장 점유율 1위가 중국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옛날에는 야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 폄하했잖아요. 너무 야 저거는 제국 실패다. 뭐 대륙의 실수라고 해서 실수다. 좋은 제품 몇 개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와봤더니 예, 하이브랜드 제품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 높은 좋은 가격에? 그러다 보니 앞서 제가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외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거부감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관광을 풀었어도 야 정말 과거처럼 와서 돈 밀려올까? 퉁퉁 쓸 거냐 아하.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예, 한류에 대해서 예전만큼 안 하다는 거예요. K-팝. 예. 아, 그러니까 뭐 암암리에 이제 도둑 시청을 하거나 그런 건 하겠지만 그냥 예전처럼 와서 제가 직접 이제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걸 보면 화장품 최고급 브랜드 국내산 화장품을 사가면서 박스 다 버리고 알맹이만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그만큼 수준을 올려놓은 거예요. 소비재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처럼 야 중국 사람한테 하나만 팔아도 우린 성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디리스킹 중국에 대한 좀 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도가 의외로 중국의 대체지로 곽광을 받고 있어요. 인도뿐 아니라 지금 보면 뭐 달 뒤표면에도 뭐 지금 일본, 중국 다음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맨파워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성까지 예. 지금 뒤집히고 있는 상황인 걸 보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지금 그다음에 미국, 일본 굉장히 동맹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디리스킹 하면서도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되다 보니까 예. 저는 아예 고급화 전략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잘 안 되니까 이제 LG하고 손잡고 LCD로 굉장히 큰 이제 정말로 고가의 제품으로 중국의 타겟 마케팅으로 부자를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저는. 워낙 인구의 그 스펙트럼이 넓으니까요. 계급의 스펙트럼도 있고 7002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소장님 그러면 현재 흐름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게 많아지면 중국 부동산 상황이 바로 안정되고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전혀. 전혀 네. 아닙니까?
이게 국유화는 장단점이 분명해요. 국유화하면 일단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났는데 누가 거기다가 투자하겠어요? 외국인들이 왜 빠져나가겠어요? 실적 가리고 저기에 무슨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아직도 몇 경 이상의 부채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잘 몰라요. 발표되는 지표가 저게 맞아? 실업률 21.3%라는데 중국 내 전문가들조차도 2배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믿고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유화됐다는 건 장단점이 분명해요. 물가 통제, 기관 통제, 이제 이 실업률 통계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대외에서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이거는 정말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신뢰가 안 가는 지표입니다. 그림자 금융 말씀하셨는데 이 그림자 금융 그 문제가 사실은 2008년 금융 위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중국 경제 부동산 위기가 또 지난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을 것이냐 혹은 다를 것이냐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또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세계 2위 이제 경제 대국이고요. GDP로 따지면 세계 경제 한 16%가 중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공장 안 돌리고 내수 소비 위축되면 우리처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흔들리죠. 우리 지금 환율 흔들리고 있고요. 수출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상저하고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은이 어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낮추는 것도 중국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여기서 더 악화된다, 부동산이 악화된다. 올해 예상했던 1.4가 아니라 1.2%까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차단하다 보니까 고물가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그 밑에는 그동안 값싼 이제 세계 공장에서 손쉽게 갖다 쓴 걸 못 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굉장히 고물가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더 터지고 있느냐? 여긴 그냥 핥히고 상처 정도 났다면 여긴 내상을 위해서 피를 흘리 수혈하고 있다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리만 사태와 지금 사태를 비교해 보면 리만 사태 때는 사실 부동산 위기인 건 맞았어요. 근데 당시는 뭐였냐? 당시는 미국 기축통화가 흔들려도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화지만 잠시 흔들렸지 다 바로 강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냐? 당시는 전 세계 경제가 똑같이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막아냈어요. 위기 극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물가 때문에 돈을 빼는 상황이에요. 중국만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정을 푸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중국 경제 위기가 과거에 2008년 리만 사태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위기에 영웅 나잖아요. 지금 인도는 주식시장이 한 2배 넘게 올랐고요. 여기는 화랑이에요. 전 세계가 중국에서 빼서 인도,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네? 자원도 좋죠. 인력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이 흔들리면 이제 이 다른 대체국가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메꾸기 때문에 과거 미국이 흔들렸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경제도 한번 나중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젊은층 인구 한 60%다. 20, 30대가 60%다. 아마 실리콘밸리 가면 가장 많은 인도 과학자들이 인도 엔지니어예요. 수학도 잘하잖아요. 잘해요. 나는 깜짝 놀랐던 게 항공우주 분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니까. 야, 우리는 뭐 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한국의 인도 문화나 인도 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워낙 부족해서. 맞아요. 그래요. 인도 경제 좀 한번 다뤄보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자, 중국 경제는 현재 우리 경제를 좀 짚어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5연속 동결을 했고 이게 지금 가계부채를 잡자니 또 경기 부담을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저하고에서 하고 안 될 것 같다는 말씀하신 거죠? 상저하저는 불가피하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올해도 힘든다고 하는데 내년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외국계 투자은행 8개 투자은행이 올해도 1%, 내년도 1%예요. 이건 기저효과도 없는 거예요. 1위 기존인데 1보다 더 2년 연속 우리나라가 2% 성장한 건 6.25 전쟁 이후 통계 작성한 이후 54년 이후 처음이에요. 아하,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은도 마찬가지예요. 한은도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는데 이건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더 와전되지 않을 경우예요. 그럼 이게 걱정은
사회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맞습니다. 거고. 지금 가장 급한 거 외환시장 모니터링 통해서 이거 지금 우리 한중 회담 한미일 회담하면서 일단 금융 부분에 통화 수합하기로 했잖아요. 빨리 외환시장 안정시키는 게 가장 급하고요.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게 차단하는 거. 또 하나가 우리도 뇌관이 부동산이에요. PF예요. 부동산 PF 새마을금고는 6%밖에 안 돼 연체율이. 여기 증권사는 16%, 저축은행은 4%. 이 돈이 13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급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디리스킹 해야죠. 중국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른 대체제를 찾고 특히 중국은 빠져나와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원을 무기화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협박하고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피해는 우리예요. 우리가 잘 팔고 있는 반도체부터 뭐 2차 전지, 배터리 전부 핵심 원자재는 중국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지금 중국한테 적자가 나는 이유는 그런 원자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정치권이 막 이상한 논쟁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먹고 살 걱정, 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좀 제대로 좀 짚어야 되고 저희도 좀 방송 중에 많이 다뤄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제긴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